요즘 독도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장병들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써놨죠. 그리고 또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피하라고 하는 일본 영역 중에 또 독도를 표시해 놔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적으로 왜 반복되느냐? 그건 문제의 핵심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나쁘죠. 일본이 나쁜데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문제 가지고 도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비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독도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만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써놨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 거다 내지는 일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소위 역사학자라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독도 그거 일본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몇 번 듣다 보면 그런가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또 독도 전공한다는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입이 되는 거죠. 이 책임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군 장교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받아들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식민사관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은 이 나라 독도 지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역사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죠. 가야사 문제, 전라도 천년사 문제, 또 무슨 문제, 독도 문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문제예요. 이걸 하나의 잣대로 식민사관 요 하나의 잣대로 보시면 다 해결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시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뭘 믿느냐?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국민 세금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지도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원래는 연세대에서 하다가 서강대 윤병남 교수 틈으로 옮겨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 80여 명이 참여했어요. 80명의 역사학자가 참여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참여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도를 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일본 식민사관 옹호하고 독도를 삭제해 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느냐? 별로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만 나서가지고 크게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식민사학과 결탁한 언론 카르텔의 집중적인 표적이 돼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일관되게 독도를 지웠어요. 그래서 신라를 그리면서 우상국만 그려놓고 독도를 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리면서 특히 이렇게 박스를 처리해 놨잖아, 박스를 처리했는데 울릉도엔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죠. 독도는 삭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있죠. 맞아, 서울시립대 안정준이 카톨릭대 규경량이 원래는 교수가 아니었다가 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식민사학계에서 총동원해 가지고
이참에 끝장내자라고 해서 홍위병들 내세웠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역사 비평에 저희를 비판하는 논문을 싣자마자 안정준, 규경량이 전부 다 교수들이 아니었는데, 안정준이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바로 가고 규경량이는 카톨릭대 교수로 바로 가서 학생들에게 식민사학을 전파하고 있죠. 그 중에 규경량이가 자세히 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포토샵을 해서 지웠다 라고까지 거짓말을 해요. 이 안정준이는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한다 라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역사를 하니까 뭐 거짓말은 다반사로 하는 거죠. 독도 안 그렸어요, 고려시대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여기 독도 안 그렸어요. 와서 현미경 가지고 한번 보라 그러세요. 여기에 독도가 표시가 돼 있나. 대한제국 시기에도 독도를 안 그렸어요. 나라 돈 47억을 가지고 만든 지도에 독도 끝까지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인데요. 여기에 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 예를 들어 강원도 이런 쪽에 있는 섬들, 이건 일본에서 자기네 거라고 안 하잖아요. 이런 섬에는 테두리 그리고 이름까지 썼어요. 근데 여기는 독도 그리지도 않았죠. 모든 게 역사관의 문제인데 이 제목이 동북아 역사지도 신지시기 조선의 행정구역지도, 이 지도를 13장이나 그려놨는데 독립운동 지도는 빵장이에 한 장도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관되게 삭제하고 독립운동사는 하나도 안 그려놓고, 뭐 일제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는 대일항전기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이 사람들은 식민지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총독부의 행정구역만 13장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관이 임시정부 소속이냐 총독부 소속이냐 라는 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그냥 나오는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지도를 만들 때 책임자가 있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은 배성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버젓이 써요.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인데, 독도 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모든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같이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해 보인다. 마치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우명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가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편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현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런 거를 버젓이 독도는 일본 거라고 버젓이 글을 쓴 사람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취직해가지고 독도연구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은 마이크 갖다 대죠. 그러면 일본 비판하는 척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결론은 전부 다 독도가 일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내 역사학계에 덕식을 거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저런 행위를 하는 거고, 독도는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한국의 군 장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언론 카르텔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향신문에 이대근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이 노 대통령에게 권하는 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일본이 독도 측량하겠다라고 하니까 강경노선을 취했죠. 만약에 측량하겠다고 하면은 격침시켜도 좋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누구든지 독도를 외국이 청량하겠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경노선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제목도 동화라는 게 동화가 뭐냐면 독도가 우리 거라는 게 동화라는 뜻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 국적 변화를 일본의 제2침략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 병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 제2의 침략행위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말 한국 땅이었던 독도를 백제가 100년 전, 일제가 100년 전 침탈한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고구려연구재단 배성준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독도는 한국인의 인식과 관심 너머에 존재했고 19세기 말 근대 민족국가 형성기에야 발견됐다는 낯선 진실을 그는 말한다. 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배성준이 논리 그대로 끌어들이잖아요. 동북아 역사지도 독도 한 장도 안 그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용복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직 우리 가슴 속에 조국이 어딘지 알아? 대한민국인 줄 알아? 천만에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내 무시하는 게 뭐냐면 이 태정관 지령이란 게 있어요. 태정관은 지금의 일본의 총리실인데 876년에 일본의 내무성하고 태정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 문서예요. 독도하고 울릉도가 일본 거냐 조선 거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어요. 문서가.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876년에 태정관이 총리실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령안 하고 나와 있죠. 지리한 죽도의 일도 울릉도와 독도권은 본방 일본과 관계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라는 아주 여당, 야당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가지고 역사 문제, 특히 동북아 역사왜곡 문제는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해서 역사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인 특위가 있었어요. 지금 21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받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난 국가 문제,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나서 다시 그려오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이것만 해도 상당한 특혜입니다. 근데 다시 그려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또 안 그려왔어요. 독도를. 그래서 그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4대 이사장, 이제 김호섭 이사장이 독도는 반드시 그려오라고 재당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아직도 독도 일본 거라고 하는 배성준이 같은 사람이 국민해금으로 봉급받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김호섭 이사장이 한 말이 자기가 동북아 역사지도 수정기한에 다시 그려오라 그럴 때 이 지도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개 XX들아 대한민국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야 할 거 아니냐 꾸짖었는데 끝내 독도를 안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독도 안 그려왔으니까 문제가 됐는데도 안 그려온 지도를 아무리 식민사 카르텔이 강해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지도 발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폐기하고 47억 원 중에서 10억 7천만 원 회수 통보를 했습니다. 나라 돈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 47억 가지고 이 땅을 만들었으면 47억 다 물어내야죠. 근데 1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깎아줬어요. 그 10억 7천만 원은 과연 어떻게 됐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일본에서 웃고 있어요. 다 알아요. 일본에서. 야, 니네 역사학자들 다 독도 우리 거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거 아니야. 국제사법재판소 가면은 우리가 100% 이겨. 왜냐? 태정관 지령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왜냐? 지금 한국의 역사학자들, 독도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 돈 받고 쓴 논문들 국제사법재판관 앞에 다 갖다 놓으면 사실상 다 독도 일본 겁니다 라고 한 논문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본 욕하기 전에 우리 내부로 비판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도 식민사
척과 카르텔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비판하는 척하고 안으로는 한 몸인 거죠. 그래야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려면 여러분들 같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 그냥 이 독도는 우리 거다라고 순수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치인을 선택할 때 이 문제, 이 독도를 진짜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대처를 했는지 그런 여부를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그때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독도가 진짜 우리께 되고 일본이 독도 문제 함부로 나서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